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오늘 제가 매일경제 같이 볼까요? 라고 얘기하기 전에 전해드릴 소식이 있습니다. 조금 전 나온 소식이에요. 북한이 또다시 미사일을 쏘아 올렸습니다. 합참에서 밝히기를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오늘 오전 7시 30분쯤 합참이 밝혔기 때문에 아마도 이 이전에 쐈겠죠. 하지만 아직까지 정확하게 어느 방향으로 몇 시에 몇 발을 쐈는지 그리고 정확한 재원 등등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마도 좀 시간이 지나면 정확한 내용이 좀 나오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요. 나오면 나오는 대로 또 바로 또 이 속보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일면 같이 들어가 볼까요? 매일경제입니다. 윤 대통령 입장 밝힌다. 7일 기자회견입니다. 윤 대통령 어제 저녁 9시가 훌쩍 넘은 시각이었었어요. 그때 대통령실에서 공지가 나왔습니다. 다소 갑작스러운 깜짝 발표. 7일 오전 10시에 기자회견 합니다. 질의응답도 받을 겁니다. 라는 내용이 공지가 됐습니다. 왜 이런 깜짝 발표가 있었던 거야? 왜지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데 다음 기사 같이 볼까요? 서울신문입니다. 윤 7일 대국민 담화 한 사과 쇄신해야. 어제 오전 9시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최고위에서 윤석열 대통령 사과하고 또 쇄신하셔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했었죠. 제가 방송 중에 살짝 좀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요 얘기가 혹 영향을 미친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지금 같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담화를 하는 건가 라는 얘기가 있는 건데 한 대표의 쇄신 발언이 있고 대략 12시간쯤 뒤인 어젯밤 9시가 좀 넘어서 이 대국민 담화 기자회견을 합니다라는 공지가 있었습니다. 그럼 요 12시간 사이엔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그리고 7일 있을 기자회견에서 무슨 얘기를 할 것이냐라는 점을 잠시 뒤에 또 역시나 대담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한국일보입니다. 이재명 금투세 폐지 결론 1,500만 투자자 중도 표심 공략입니다. 네. 지금 이 각종 이슈로 눈길에 여권에 지금 쏠려 있는 상황인데 어제 이재명 대표 아침 회의에서 금투세 폐지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격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여당에서 금투세 폐지합시다라고 했지만 민주당에서는 유보할까요? 시행할까요? 살짝 폐지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얘기가 굉장히 갈렸었죠. 그런데 어제 전격적으로 이재명 대표 폐지합니다. 합시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왜? 지금 한국일보는 이렇게 적고 있죠. 1,500만 투자자 중도 표심을 공략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해석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이 얘기도 저희가 잠시 뒤에 대담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중앙일보입니다. 4.3 최대 접전, 미 대선 운명의 날. 그날이 오늘입니다. 오늘 우리 시각으로 오후 2시부터 미 대선 투표가 시작이 됩니다. 4.3 최대의 접전이다. 어제 저희가 초박빙이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초박빙 결과를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선거다. 누가 이길지. 다만 분명한 건 뭐냐? 다음 기사를 좀 보시죠. 동아일보입니다. 분명한 건 둘 중 하나다. 첫 여성 대통령이거나 아니면 어게인 2016. 다시 한번 2016년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거다. 오늘이 미국 선택의 날이다라는 겁니다. 분명한 건 둘 중에 하나다. 근데 그럼 결과가 대체 언제 나오느냐? 다음 기사 볼까요? 국민일보입니다. 네. 경합주 결과 확정 시점이 다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당선자 발표에 며칠이 소요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상 밖으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초박빙인 줄 알았는데 막상 이 투표함을 까보니까 아니네. 현격한 차이야. 그럼 이르면 내일 오후에도 당선자 윤곽이 나올 수 있긴 합니다. 하지만 초박빙 땐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것처럼 정말 이 며칠이 소요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심지어 트럼프 후보 쪽에서는 만약에 결과에 따라서 불복할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도 살살 지금 풍기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더욱 주목되는 미국 대선이네요. 더불어서 오늘 사진 기사 같이 보시죠. 포스트잇입니다. 뭐라고 적혀 있는데 영어로 적혀 있죠. 그래서 해석을 여기 적어놨습니다. 여성이 여성한테 당신의 투표는 비공개입니다. 당신 해리스한테 투표했다는 걸 누구한테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비밀스럽게 포스트잇에 이렇게 적었어요. 이 포스트잇이 어디에 붙어 있느냐? 여자 화장실에 붙어 있고요. 미용실, 이 헤어샵에 붙어 있다라는 겁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는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당신 누구 찍었는지 아무도 몰라요. 라는 얘기인 거죠. 근데 요것만 이런 게 한 장에 딱 붙어 있어서 이게 이슈가 되나? 아닙니다. 다른 포스트잇들도 있다는 거죠. 이겁니다. Once you enter the voting booth, no one will know how you vote. 네, 영어 잘 못하는데. 네. 어쨌든 이런 거죠. 당신 일단 부스에 들어가서 투표하면 아무도 당신 몰라요. 누구 찍었는지 뭐 이런 얘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Hey, remember, your vote is private. 네. 그 당신 거는 이게 사적인 거예요. 남들 눈치 신경 쓰지 마요. 당신의 투표입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남 신경 쓰지 말고 해리스 찍으세요. 라는 얘기가 주로 공화당 텃밭으로 불리는 주들에서 여자 화장실에서 헤어샵에서 발견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어제 말씀드렸죠. 백인 여성표가 이번에 중요하다. 굉장히 이 보트가 될 수 있다라는 스윙 보트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지금 이런 포스트잇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얘기는 뭐냐? 그만큼 치열하다라는 얘기인 거겠죠. 대선 결과가 주목이 되네요. 아침의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침묵의 의미입니다.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 기사 같이 볼까요? 여권 공멸 위기에 한동훈 대통령 사과해야. 아까 제가 살짝 말씀드렸죠. 이 오는 7일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한다. 대국민 담화를 한다. 근데 추측컨대 이것 때문인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그게 뭐냐? 한동훈 대표의 어제 아침 최고위 발언 대통령 사과하셔야 됩니다. 라는 것 같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대체 무슨 얘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길래 들어보고 오시죠.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만 생각합시다. 국민들과 지지자들께서 정치 브로커 명모 씨 관련한 현재 상황에 대해서 실망하시고 걱정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솔직하고 소상하게 밝히고 사과를 비롯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참모진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쇄신하고 심기일전을 위한 과감한 쇄신 개각을 단행해야 합니다. 김건희 여사는 즉시 대외 활동을 중단해야 합니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게 예방하기 위해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는 절차를 즉시 진행해야 하는 것은 이제 너무 당연합니다. 네, 한동훈 대표. 대통령은 뭐 전면 개편해야 되고요. 여사는 활동을 좀 중단해야 되고요. 특별감찰관 이거 시행해야 되고요. 조목조목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었던 첫째, 둘째, 셋째 약간 버전 2의 느낌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장 먼저 눈길이 가는 건 김종혁 최고위원님. 네. 저희가 봤습니다만 보시는 분들은 방송사고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대략 저희가 세보니까 한 8초쯤 되더라고요. 8초간의 침묵. 앞선 이슈 얘기하고 그 뒷얘기 보통 바로 얘기를 하는데 이 8초의 침묵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뭐 마음을 다잡는 시간이었겠죠. 예를 들면 뭐 굉장히 심각하고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의 마음을 다잡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은데요. 그게 저희가 이제 언론에서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대통령 사과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여당 대표가 하는 건 정말 어려운 얘기예요. 근데 그런 얘기까지 나오게 된 것은 그 신문들이 보도하듯이 이러다가는 우리가 다 공멸하겠다라는 그런 위기의식이 사실 있습니다. 대통령 지지도가 10%대로 추락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대로 간다면은 정말 국정의 운영 동력을 다 상실해버릴 지경이 된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여태까지 2년 반도 전환점도 돌지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지지도가 추락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뭔가 근본적인 쇄신책이 필요하다.
라는 것들을 만약에 당대표가 이야기하지 않으면 얘기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그냥 속수무책으로 같이 늪으로 빠져 들어가자는 거냐. 이럴 수는 없기 때문에 결심을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상황이 너무 엄중하다 보니까 사실 여당 대표가 대통령한테 사과하셔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한 적이 없었지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말씀이셨어요. 근데 김민수 대변인님, 사실 저희가 두 분을 모신 이유는 친한, 친윤의 느낌을 지금 저희가 모셨어요. 근데 그런 문제는 친한에서 그런 의도로 지금 상황이 너무 이러하니 우리 또 하고 싶진 않지만 어쩔 수 없이 했어요라는 이 부분을 친윤 쪽에서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냐는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친한 친윤 이렇게 갈라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다 같은 보수를 사랑하는 정치인들이다라고 네, 봐주셔야 될 것 같고 첫 번째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발언이 있었던 날이 대통령 시정연설일이거든요. 물론 국무총리가 대독했습니다마는 그날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대통령에 대한 쇄신 요구를 한 것은 적절했는가? 만약에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연설이 묻힐 만한 발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과를 강요받아서 하는 사과, 받는 사람 입장에서 진정성이 있다고 느낄 것인가. 사과라는 것만큼은 강요가 아니라 하는 사람의 입장에 맞춰서 그 사람이 판단하고 그 사람이 시기든 내용이든 판단하고 해야지 더 진정성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그 쇄신에 대한 방향들을 이야기했는데 이게 과연 지금 적절한 요구인지도 좀 저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참모진 개편이나 네. 쇄신용 개각은 결국에 인사에 관한 문제이거든요. 근데 인사에 대한 문제는 대통령의 권한이기도 하고요. 대통령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일을 쓰는 사람만이 이 사람들의 장단점을 알고 있을 거예요. 대통령이 지금 4대 개혁과제를 완수하는 것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는데 네. 이때까지 이 4대 개혁과제 외쳤던 것들에 대해서 성과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럼 가장 일을 잘 하고 있었던 사람들을 성과를 위해서는 바꾸지 않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실용적인 무언가를 주고자 하는 것이지 쇼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쇄신용 개각은 결국은 보여주기식 개각이거든요. 인사입니다. 근데 이것보다는 국민들께 하나라도 이해가 돌아가는 실질적인 부분을 택한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김건희 여사의 대외 활동 중단을 요구했는데 하고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실제로 지금 이미 하고 있지 않는 것을 요구함으로써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분을 다시 재부각하는 효과만 가져올 뿐이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고 또 특별감찰관 임명하라고 했는데 이거 그냥 네. 대통령이 임명하면 됩니까? 국회에서 올라와야죠, 추천이. 지금 야당에서 추천하겠습니까? 대통령이 특별감찰관 추천하라고 해도 야당에서는 특검을 주장하지 특별감찰관 추천하지 않을 겁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을 대통령의 모든 잘못인 것처럼 대통령에게 쇄신을 요구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결국에는 대통령을 공격하는 형태로 뿐이 지지자들이 느낄 수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공존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공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위기에서 발언을 한다라고 했는데 그럼 이게 정말로 대통령실과 그리고 한동훈 대표 더 나아가서 당과 정의 공존을 위해서 지금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살기 위해서 한쪽이라도 살기 위해서 대통령을 희생양 삼겠다는 것이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전 좀 더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게 진짜로 국민들에게 화합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갈등 국면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다 실질적인 결과물을 끌어낼 수 있는 제안들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민수 대변인께서 할 말이 많으셨어요. 근데 일단은 뭐 하나 요것도 좀 부적절한 것 같고 저것도 좀 부적절한 것 같고 다 좀 그래요. XX 이 말씀을 좀 쭉 해주신 건데 근데 일단 김종혁 최고위원님 말씀이 아니 뭐 개각이나 참모진 개편 이건 인사권인데 대통령이 인사권을 요구를 하는 게 말이 되냐라는 입장인 거거든요. 왜 말이 안 되죠? 그건 국민들의 목소리 아닙니까? 국민들이 지금 지지도를 10%까지 떨어뜨린 것은 당신이 하고 있는 방식이 잘못된다라고 대통령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국민의 목소리에 반대하는 대통령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건 내 인사권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온당한 겁니까? 그 개혁을 얘기하세요. 근데 정치는 결과로 얘기하는 겁니다. 동기의 순수성이나 동기의 순박함이 결과의 참혹함을 정당화시켜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께서는 신념윤리는 굉장히 강하신 것 같아요. 내가 이것을 반드시 해야겠다. 내가 이게 옳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신념윤리. 그러나 정치인은 신념윤리만이 아니라 책임윤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로 인해서 나오는 결과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을 져야 돼요. 이거 내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네가 뭐든 간에 무조건 가라. 국민들한테 요구하지만 국민들은 여야 의정 갈등에서도 보여주시지 아우성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대로 가면 우리 큰일 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내가 정당한 거니까 그냥 따라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치인의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그건 과거의 정치인이라면 모르지만 지금 같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여론 정치가 활성화된 곳에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네. 그 지금 말씀은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게 한 대표가 윤 대통령한테 얘기한 게 아니라 국민의 얘기를 한 대표가 대신해서 전했을 뿐이다라는 뭐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사권이든 뭐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민심을 전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인데 어제 한동훈 대표의 이 아침 발언을 두고 오늘 만평이 하나 나왔습니다. 만평 같이 볼까요? 이겁니다. 네. 비행기가 불이 막 붙었어요. 불이 붙어서 막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대통령실 표시가 있는데 앞에 윤 대통령이 타고 있죠. 근데 지금 앞에 누가 붙어 있습니다. 쇄신이라는 글씨를 이 팻말을 이 가슴에 낀 한동훈 대표가 뭐라 그러냐. 안 돼. 잠들면 문을 막 두들기고 있어요. 잠들면 안 돼. 빨리 눈 뜨세요.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미수 대변인님. 이 만평은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 지금 뭔가 이 자고 있는 혹은 눈 감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깨우는 상황이다라 뭐 이런 취지의 지금 메시지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만평 그리신 분의 개인적인 의견 같아요. 여기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 이후에 지금 단 하루라도 잠든 적이 있습니까? 논 적이 있습니까? 그럼 나름대로 국정 운영을 지금 본인의 철학에 맞춰서 하고 있는 것이고 대통령으로 선출된 건 역시 국민들의 뜻이 모아져서 선출된 것이다. 당신이 지금 제시한 대로 국정 운영해봐라 5년 동안 하는 건 역시도 국민들의 뜻이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아까 새신용 개각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데요. 네. 이게 역대 지금 정치인들이 보였던 거예요. 아 여론이 좋지 않네. 좀 국면 전환용으로 사람이라도 바꿔볼까? 얼굴 마담들 좀 바꿔볼까 하는 것들. 근데 진짜로 이게 만약에 이 국정 개혁 과제들을 완수해내겠다. 남은 2년 반 동안에 그럼 이 일을 지속적으로 해왔던 사람 중에서 일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이 업무의 연속성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어떤 걸 더 주안점을 두냐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이러한 이미지 정치보다는 실질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것들에 더 비중을 뒀다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또 한동훈 대표가 요구하거나 당에서 요구하는 부분들 또 이게 무조건 비합리적이라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여론도 무시할 수가 있나요? 여론 무시할 수 없죠, 당연히. 네. 네, 아무리 일 잘해도 이게 이미지가 좋지 않다라고 하면 일 못했다고라도 이렇게 되는 것인데 그럼 이러한 부분들 역시도 대통령실에서 주도하게끔 되어야 된다. 예를 들어 어떤 것을 하든 대통령이 사과를 하든 그리고 쇄신을 하든 그리고 인사 개혁을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이게 한동훈 대표의 워딩 때문에 이루어진 것처럼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분위기를. 그러면 대통령이 이 주도적으로 바뀌어간다라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인데 이러한 것들은 충분히 물밑에서도 대화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네, 언론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요구할 이유가 없다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김인수 대변인 말씀은 아니 이렇게 굳이 두들기고 막 소리내서 주변이 다 알게끔 하지 않아도 알아서 눈 뜰 거고 심지어 뜨고 있는데 근데 왜 자꾸 눈 뜨고 있는데 눈 뜨세요라고 얘기를 해서 마치 감고 있는 것 같은 프레임을 만드냐 뭐 지금 이 말씀을 지금 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그림에서는 막 문 두들기고 막 정신 차려요 뭐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한 대표가 어제 아침 최고위 발언에서 꼭 막 시끄럽게 정신 차려요라고 얘기한 것만은 아니다. 자, 내 얘기 잘 들어봐. 약간 어르고 달래는 그런 모습도 있었다라는 거죠.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역사를 보면 국민 앞에서는 가감 없는 진실이 언제나 최선이었습니다. 뭔가 감추고 빼고 더 하려고 하다가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게 될 겁니다. 제가 오랫동안 법 다루는 삶을 살아왔잖아요. 국민들께 법리를 먼저 앞세울 때는 아닙니다. 민주당의 지도부가 거리로 총 출동해서 이 나라의 헌정 중단을 선동했습니다. 보수당의 당대표로서
집권 여당의 당대표로서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제가 앞장서서 맡겠습니다. 그 뻔히 속보이는 음모와 선동을 막기 위해서는 변화와 쇄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지금 한동훈 대표의 얘기를 좀 같이 들어봤습니다. 근데 김민선 대변인님, 아까 아니 지금 왜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왜 자꾸 눈 감은 것처럼 앞에 안 보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냐, 뭐 이런 프레임을 자꾸 만들고 있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얘기하는 걸 또 들어보면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기 전에 우리 좀 같이 수습 좀 해봐요. 약간 요 느낌이 없잖아 있어요. 지금 뭐 법을 앞세울 때가 아니에요. 알잖아요. 뭐 이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아까 이게 얼레고 달랜다라는 표현도 쓰셨는데 네. 당대표가 대통령을 얼레고 다룰 수 있는 게 맞습니까? 네. 그리고 이게 지금 가장 이 위기를 몸으로 느낀 사람 누굴까요? 당대표일까요? 아니면 대통령일까요? 대통령이 지금 직면한 모든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 역시도 아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 네. 본인이 5년 동안 대통령직이라는 무거운 직을 가지고 실패하고 싶은 대통령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말씀드리는 것은 야구로 치면은 아직 중반 오지 않았다. 아직 말로 홈런 칠 수 있는 기회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말로 홈런 칠 수 있는 타자로 굳이 이야기한다면 개혁 과제다. 윤석열 정권은 처음부터 개혁 과제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럼 정말로 말로 홈런을 치길 원한다면 당에서도 이 개혁 과제를 이룰 수 있게끔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힘을 모으는 것이 필요한데 지금 당에서까지 계속해서 이러한 새신만을 이야기하다 보니 온 국민의 관심사가 김 여사가 되는 거예요. 실체 없는 김 여사가 되는 겁니다. 활동하고 있지 않은 김 여사가 활동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대통령의 인사 부분에 대해서도 업무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새 신용, 이미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아까 앵커님의 첫 마디가 전 되게 가슴이 아팠는데 친한 패널과 친윤 패널이다. 저 역시도 한동훈 위원장, 한동훈 대표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성공하길 바래요. 보수가 네.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선 윤석열 정권이 성공해야 그 뒤를 이을 수 있다. 지금 이미 지지율 자체가 커플링 효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올라가고 같이 떨어집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죽는다라고 해서 한동훈 대표가 살지 못해요. 네, 그러면 다 같이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진짜로 고민해 볼 때다. 네, 이 개혁까지 어떻게 해야지 임기 내에 완벽하게 완수할 수 있을지 국민들께 보다 나은 실질적인 것들 어떻게 해야지 안겨드릴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윤 대통령한테 얘기하는 그럼 이거는 뭐 아까 뭐 어르고 달래고란 표현도 이건 제가 쓴 표현입니다만 그런 식으로 보여지는 건 그럼 맞느냐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김종혁 최고위원님, 한동훈 대표가 한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헌정 중단 집권 여당 대표로 내가 맡겠습니다. 이 얘기를 했는데 요 얘기인즉슨 민주당에서 사실 저변에 깔고 있는 어떤 탄핵 걱정하지 마세요. 이건 집권 여당 대표로서 제가 확실하게 뒤 커버하겠습니다. 맡겠습니다. 걱정 말고 저한테 기대세요라는 얘기를 한동훈 대표가 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뭐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네. 그 탄핵이라든가 혹은 임기 그 단축 사실상은 너 탄핵당할래? 아니면 네 스스로 내려올래? 이런 식으로 협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이. 그런 것들은 분명하게 그 막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한 이후에 사실 나라가 얼마나 완전히 반쪽이 됐습니까? 미국이 250년이나 대통령제를 하면서 그 탄핵 위기를 여러 번 겪었지만 단 한 번도 탄핵을 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를 저는 그걸 보면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민주당이 주장하는 그 헌정 질서 중단은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근데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실이 달라져야 돼요. 저는 좀 안타까운 게요. 대통령 주변에 있는 분들은 대통령을 무슨 왕처럼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왕조 시대에도 목숨을 걸고 상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목이 날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하는 모든 행동들은 절대로 이건 인사권이니까 얘기하면 안 되고 이건 대통령에 대해서 네가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대통령의 체면이 깎이니까 안 되는 것이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민주주의 시대에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34년 기자 생활을 해봤지만 지금 대통령실이 과연 국민들하고 얼마나 소통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저도 집권 여당의 지도부에 있는 사람이지만 고개를 갸우뚱하게 돼요. 아니 그 대통령이 돌을 맞아도 가겠다는 이런 말씀까지 하시면서 야당이 반대 시위를 할 것 같아서 시정연설을 못 하겠다. 그리고 개원식에도 못 가겠다.
이런 것들이 과연 국민들한테 어떻게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오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대통령 권위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건 권위를 뭐라고 보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국민들로부터 인정받지 않는 권위는 네. 아무리 자리가 있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어제 한동훈 대표는 분명하게 윤 대통령한테 확실한 메시지를 줬다. 민주당의 어떤 이런 공격이랄까 이런 건 우리가 막겠습니다. 뭐 이런 민주당이 저변에 깔고 있는 뭐 탄핵이나 뭐 이런 김여사 특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실하게 막을 겁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게 또 쇄신을 해야 민심이 돌아온다라는 게 또 방점이 거기에 찍혀 있다라는 지금 그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근데 지금 저희가 한동훈 대표가 뭐 해야 돼요? 뭐 전면 개편도 하고요. 활동 자제도 하고 이런 얘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론 뭐 이른바 민주당에서 저변에 깔고 있는 특검은 우리가 막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부분을 지금 저희가 같이 짚고 있는데 요런 포인트도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고 오시죠. 제가 이끄는 지금의 국민의힘은 그런 정치 브로커에 끌려다닐 생각 없고 그럴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지금의 우리 당은 지금 문제되는 김영선 전 의원 공천 단칼에 잘라낸 정당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의힘은 그런 구태 정치를 끊어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권력자에게 할 말 했고 부적절한 문자는 답 안 했고 우리 당이 그랬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한동훈 대표. 내가 이끄는 국민의힘은 지금 우리는 할 말 했고 우리 국민의힘은 구태 정치 끊을 수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듣기에 따라 김종혁 최고위원님. 네. 선 긋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아니, 집권 여당이니까 정부 네. 여당은 함께 가야죠. 그리고 목표가 같습니다. 네. 정권 재창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한 최고의 방법은 정권 재창출하는 거고 그리고 당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 가는 방향에서 항로를 어떻게 선정할 것이냐, 파도를 어떻게 넘어갈 것이냐에 대한 이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민심이라는 파도를 따라가자. 그 결국은 정치라는 것은 민심이라는 바다 위에 떠 있는 배 아니냐. 그럼 민심이 명한 대로 가야지. 민심을 거슬러서 가겠다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그런 부당한 얘기들, 무슨 뭐 자기들이 특검을 발의하고 자기들이 특검을 임명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다. 그리고 뭐 열 몇 가지나 되는 그런 특검 이유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따지면 대한민국에서 특검에 해당되지 않을 그런 정치인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근데 지금 한 대표가 얘기를 하는 건 민주당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끄는 국민의힘은 우리 국민의힘은 이거 상대 얘기가 민주당에 대비되는 표현으로 제가 이끄는 국민의힘 이재명 대표가 아닌 한동훈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힘은 이라는 표현이란 말씀이신 거죠. 뭐 그런 것도 있고요. 네. 사실 뭐 대통령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제가 당대표라는 사실을 인정을 하고 그다음에 그 카운터 파트너로 인정해 주십시오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네. 지난번에 대통령과 만나 뵀을 때 아니 대통령이 여당 대표를 그렇게 홀대하는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전 생전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아무런 답도 주지 않지 않으셨습니까? 대통령이 여당 대표를 만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수시로 말씀을 듣고 서로들 대화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당대표로서 나를 분명하게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대통령실 윤 대통령한테도 어떤 메시지로 보낸 차원이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인데 근데 제가 아까 뭐 친윤 친한이 나눈 거에 마음이 아팠다라고 말씀하신 김민수 대변인님 친윤 아니고 다른 생각을 가진 당의 또 다른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설명은 그게 이재명 대표가 아닌 한동훈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힘이고 뭐 그런 표현으로 대비되게 썼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을 이른바 친윤으로 불리는 다른 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할까라는 겁니다. 저건 워딩 자체가 문맥을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까지 국민의힘과 한동훈의 국민의힘 그 경계선을 나눈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 경계선은 굉장히 잘못 나눠졌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여당이라고 하는 건요. 당대표가 있어서 여당 아닙니다. 민주당도 당대표 있어요.
여당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여당이라고 불리우는 거예요. 그럼 여당의 당연한 행위 중에 하나, 당연히 이게 야당에서 이렇게 공격을, 잘못된 공격들을 탄핵이라든지 특검이 들어오면 당연히 막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막아줄 테니까 뭐 해라라고 교환할 부분이 아니에요. 예, 지금 대통령이 탄핵당할 만한 사유했습니까? 헌정 질서를 흔들 만한 위법행위 있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공격을 한다면 더 강하게 소리대야 되는 것이 당연히 여당이고요. 그리고 대통령을 뽑았던 것도 민심입니다. 민심을 한 방향으로 계속해서 호도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의 4대 개혁 과제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민심도 분명히 있는 게 민심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잘못된 탄핵 요구나 그리고 이러한 부당한 것들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는 건 역시도 민심입니다. 근데 어느 한쪽만 민심이라고 표현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고, 제가 볼 때는 지금 당과 정이 이렇게 해서 계속 갈등 양상이 되는 것이 이런 발언 하나하나가 나오면서거든요. 그럼 이게 또 발언 하나가 나오면 이렇게 양상이 될 거예요. 이런 것들 계속해서 만들어내서는 안 된다. 정말로 뭔가를 이루고 싶다면 갈등이 아니라 대화를 해야지 어떤 결과물이 나올 것이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역대 당대표, 여당 당대표 중에서 이렇게 목소리가 컸던 당대표가 있습니까? 말을 못하게 한다고 하면 안 돼요. 말 못하게 해도 다 하잖아요.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왜 대화를 하고 싶은 상대가 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갈등 절대 일으켜서 안 된다라는 말씀 다시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짧게 김종혁 의원님. 저는 정치의 목표가 당정 갈등이 없는 게 정치의 목표입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정치의 목표예요. 당정이 목소리를 내고 싸워도 문제가 해결되면 그 집안은 잘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면 그 있는 문제를 덮어놓고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면 그 집안은 망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당정이 망하는 길이 아닌 생존하는 발전하는 길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네, 짧게. 네, 문제 해결을 위해서 대화가 되어야 될 것이냐, 싸움이 돼야 될 것이냐. 네. 진짜 문제 해결을 위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공격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짜 대화를 끄집어낼 수 있는 분위기를 먼저 조성해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짧게 얘기하면 정말 마지막입니다. 네, 정말 진짜 짧게 마지막이에요. 얘기하면 네. 독대를 해달라고 만나서 말씀을 드릴 게 있다고 수없이 얘기를 했을 때 네. 그 대화를 안 하겠다고 계속 차일피일 하신 게 대통령실 아닙니까? 그리고 정말 어렵사리 만났더니 그렇게 홀대를 하셨잖아요. 근데 무슨 대통령한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 주장 자체는 별로 이렇게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는 다 같은 보수예요라고 말씀하셨는데 얘기가 이렇게 갈립니다. 두 번째 키워드 전격 발표입니다. 기사 같이 볼까요? 지지율에 장사 없다. 윤 국민의 직접 설명 한밤 전격 발표입니다. 네, 제가 아까 일면서 가면서 살짝 말씀을 드렸었죠. 어젯밤 9시 거의 한 30분이 가까이 된 시각이었었어요. 일찍 주무시는 분들은 아마 주무시는 분들도 있었을 텐데 그 시각에 대통령실에서 이 출입 기자들한테 알림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뭐라고 보내왔느냐. 이런 문자가 왔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대통령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라는 이 알림 문자가 왔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 밤 9시 28분이었나요? 밤 9시 28분에 문자로 전해진 대통령의 기자회견. 이게 윤주진 위원님. 좀 이렇게 갑작스럽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각 신문사들 편집국도 아마 난리가 났을 것 같습니다. 주관을 다 뒤집어 엎어야 돼서요. 그만큼 전격적인 발표인데 아마 고심이 되게 깊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가 사실은 되게 폭풍 같은 하루였죠. 한동훈 대표의 어떤 그런 발언, 또 그 이후에 불거지는 계속되는 어떤 전국의 혼란 속에서 시기,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국민 앞에 나서서 담화를 하고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한다는 건 네. 이제 기정사실이 됐어요. 이건 정진석 비서실장이 이미 운영에 나와서 말을 했기 때문에 네. 뒤집을 수 없는 것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부터는 그 시기를 놓고 계속 감론을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늦으면 늦을수록 손해다. 오히려 빨라야 된다는 것이고 특히 지금 11월 달에는 아주 중요한 이제 일정이 뭐냐면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가 있잖아요. 네. 이 1심 선고가 아주 띄엄띄엄 있어가지고 이거를 피하는 것이 사실 되게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왜냐하면 상당히 정치적으로 오해를 일으킬 만한 어떤 기자회견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빨리 하는 것이 낫겠다. 이런 아하. 판단으로 아마 결론이 다다른 게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달 하순에 순방 갔다 오고 뭐 일정 다 하고서는 이달 하순에 뭐 기자회견이나 어떤 뭐 임기 이제 반환점을 도는 시점에서 뭐가 메시지가 있을 수가 있다. 근데 하순 너무 늦은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있었죠. 근데 지금 말씀은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의 어떤 1심 선고가 중순 뭐 하순쯤에 있으니까 그거를 생각해서 좀 그걸 피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고 하니까 좀 아예 완전히 땡긴 거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앞에서 저희가 한동훈 대표의 아침 이 발언, 어제 아침 발언을 좀 저희가 같이 짚어봤습니다. 그래서 그게 혹시 영향이 있었던 거 아니야? 라는데 조금 전에 이철규 의원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아니다. 그 한동훈 대표 요구에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임기 반환점 앞두고 원래 해왔었던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윤 대통령 스타일이 이 눈 올 때 가만 냅뒀다가 빗자루 들고 한꺼번에 확 그냥 처리하는 스타일이지 눈 오는 동에 계속 처리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수영주 대변인님. 네. 어제 밤에 들려온 이 기자회견 대국민 담화 소식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이철규 의원 말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네. 그분은 그냥 그 국민들의 상식에 벗어난 답변을 하는 거죠. 왜 일을 그렇게 어렵게 해야죠? 뭐 생각하고 있었다고요? 생각하고 있었으면 시정연설 나오셨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시정연설에는 총리 대독을 시키는 이상한 그런 행태의 결정을 하면서 갑자기 모든 사람 힘들게 저녁에 그것도 내일 나 기자회견 할 거야 라고 보내는 게 정상적인가요? 내일은 아니고 뭐 목요일이긴 합니다만. 네. 아니 그러니까 목요일이나 네. 그게 갑자기 하는 게 네. 그게 정상적인가요? 저녁에 보내는 거 아니잖아요. 갑자기 하겠다고 생각한 것이고 제 생각에는 한동훈 대표의 어떤 발언이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여전히 한동훈 대표와의 주도권 싸움을 하고 있어요. 이게 한동훈 대표 해놓은 부분에 있어서 언젠간 해야 될 것인데 이 부분이 밀려서 하게 되면 한동훈 대표의 말에 장고에 들어간 다음에 따라가든 그런 모습보다는 내가 결정했어. 네. 내가 할 거야. 상황을 보고 이 판단은 내가 할 거야라는 그 느낌을 주기 위해서 저는 실의 결정이 있었다고 보지. 저는 내용 측면에 있어서도 기사를 좀 보니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발로 나온 것들은 대통령이 진솔한 모습을 보여주겠다라고 했어요. 다만 그 기사의 내용을 보면 한동훈 대표의 요구하는 인적 쇄신이나 그런 것은 담겨 있지 않을 것이다. 딱 나누잖아요. 여기 결국에는 한동훈 대표의 말에 끌려가지 않겠다.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철규 의원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지만 내가 볼 때는 한동훈 대표 얘기가 좀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 라는 취지의 말씀을 지금 죄송합니다. 하셨어요. 근데 저희가 지금 약간 갑작스럽다라고 얘기한 게 어제 한밤중에 들려온 것도 있긴 했습니다만 사실 어제 대통령실에서는 이제 정례 일정인 거죠. 뭐가 있었느냐. 수석비서관 회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는 거죠. 정치 공세에 휘말리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일의 성과를 갖고 말하자라는 얘기를 했지 이 기자회견에 대해서 따로 언급을 하진 않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수석비서관 회의가 언제 개최가 된 거냐. 어제 한동훈 대표가 아침 최고위에서 얘기를 했었죠. 이게 오전 9시입니다. 근데 어제 오전 수석비서관 회의가 10시에서 11시 그쯤 그 사이쯤 이제 해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의 발언이 나오고 다 공개가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열린 회의였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딱히 기자회견 얘기가 없고 우리 흔들리지 맙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대략 회의가 있고 난 다음에 한 10시간쯤 뒤인 밤 9시 어떻게 기자회견 하겠다라는 결론이 나왔느냐라는 겁니다. 윤주진 의원님. 이거 아마 이 윤석열 대통령의 좀 스타일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스타일.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상당히 한번 본인이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뒤집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관성이 좀 있어요. 그거는 분명히 이제 후보 시절에도 그랬고 대통령 2년 반 국정을 넘어오면서 많은 참모들 또 주변에서 대통령을 모셨던 분들이 네. 이구동성을 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참 우직하다. 한 길로 가는 스타일이다. 그거는 뭐 좋고 싫음을 떠나서 약간 객관적으로 그렇게 평가가 되는데 또 윤 대통령의 또 특유의 스타일이 뭐냐면은 한 번 결단을 내리면 또 아주 빠르게 가 막 이러잖아요. 이재명 대표와의 사실은 영수회담이 그런 케이스였죠. 네. 계속 안 하다가 총선이 끝나고 나서 전격적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의 스타일인데 제가 봤을 때는 어제 말씀하신 대로 오후까지만 해도 사실은 시정연설까지 불참한 마당에 직접 국민들 앞에 너무 빠르게 나서는 것에 대해서는 부담이 있었을 거예요. 그 기조가 유지가 되었었는데 네. 아마도 제 생각에는 어제 뭐 저녁쯤 정도에 윤 대통령도 이 사안의 심각성, 또 뭐 한동훈 대표의 발언을 꼭 넘어서서라도 최근에 뭐 지지율이라든지 또 좀 미국 대선 결과가 나와요. 이런 여러 가지 국정 난맥상을 봤을 때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라는 누군가의 직언이 있었을 것이고 그것을 윤 대통령의 마음을 움직이는 하나의 단초가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시나리오가 좀 머리에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네, 꼭 한 대표의 얘기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종합적인 상황을 저녁에 딱 이렇게 반추해서 봤을 때 이건 약간 결단을 내릴 시점이다라는 판단이 선 거 아니겠느냐. 사실 윤 대통령 입장에선 시정연설에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빨리 모습을 드러내는 게 부담스러웠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을 내렸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아까 얘기 살짝 나왔죠. 이게 제가 갑작스럽다고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그겁니다. 시정연설, 어제 국회에서 시정연설이 있었거든요. 근데 시정연설에는 불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기사가 나왔어요. 다음 기사 볼까요? 끝내 시정연설 외면한 윤, 여 세 차례만 박수, 야 질타입니다. 어제 그래서 여기 사진으로 보이는 것처럼 한덕수 총리가 이 시정연설을 하러 왔죠. 그 모습 잠깐 같이 보고 오실까요? 대통령의 시정연설 거부는 국민에 대한 권리 침해입니다.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의 수장으로서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민주화 이후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반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을 정도로 나라 안팎의 어려움이 컸습니다. 정부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낼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시정연설 불참하시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오늘 사과 요구하시고 인적쇄신 필요하다는 거 대통령실에 따로 전달하시거나 아니면 미리 조율한 사항이 있나요? 그런 취지는 제가 여러 차례 전달한 바 있습니다. 네, 한덕수 총리가 대독을 한 이제 시정연설 하는 중에도 야당의 강한 반발이 있었고 항의가 있었고요.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여당 대표인 한동훈 대표도 좀 아쉽습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근데 그런 것도 이 눈에 보이는 대목이긴 합니다만 한 총리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잘 들으셨나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라는 얘기가 연설 대목에 나옵니다. 근데 대체 마음 편할 날이 없었던 사람이 누구냐? 시정연설 주체를 놓고 혼선이 빚어졌다는 거죠. 왜? 어제 이 시정연설 주체를 놓고 양쪽의 얘기가 좀 달랐습니다. 총리실에서는 이거 대통령 대독이 아니라 총리의 시정연설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또 공지가 뭐라고 왔냐면 시정연설의 주체는 총리인 게 맞는데 다만 총리가 읽어도 통상 관행적으로 대독으로 기록을 해서 그래서 윤 대통령 대독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같은 시각 대통령실에서는 어제 오전에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오늘 시정연설은 대통령의 대독이다. 2009년 정운찬 총리 대독, 2012년 이것도 다 총리 대독이지 않았는지 다 기사전 다 대통령이다. 대독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서영주 대변인님. 네. 이게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던 사람이 윤 대통령이라는 거냐 한덕수 총리라는 거냐 누굽니까? 뭐 대통령으로 보는 게 맞는데요. 네. 지금 저런 대독 논란을 얘기하는 자체가 국민들이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있겠습니까? 저는 국민들이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다고 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여야 협치도 내팽개치고 윤석열 대통령의 무능, 본인 배우자에 대한 보호 이런 부분들로 있어서 국정을 내팽개쳤잖아요. 과연 대통령이 자승자박한 꼴아닐까요?
스스로를 몸을 묶어서 마음 편하지 못하게 만든 건 본인 스스로인데 시정연설이 뭡니까? 정부 정책과 국정 방향에 대해 설명하는 거잖아요. 국민들에게. 민주당한테 하는 게 아니라. 근데 국민들한테 해야 될 자리를 나오지도 않고 대독을 누가 했네 안 했네 저런 논란을 하고 있는 현 정부를 보는 국민들 정말 그 가슴을 몇 번을 치고 싶을 겁니다. 네. 네. 사실 이렇게 시정연설에 나왔어야 하는데 나오지 않고 오히려 주체가 누구냐는 혼란만 빚고 있는 게 오히려 비판받아 마땅한 거 아니냐라는 또 서영주 대변인님의 얘기였었습니다. 네. 지금 어쨌거나 지금 결론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낮 동안에 이런 일이 있었던 거죠. 시정연설도 있고 수석비서관 회의도 있고 근데 그때도 감지되지 않았던 전격적인 7일 기자회견이 어젯밤 거의 10시 가까워서 결정이 됐다라는 거죠. 그럼 왜 그랬느냐? 저희는 지금 왜 갑작스럽게 지금 그 얘기를 지금 계속 묻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 조간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다음 기사 보시죠. 친윤까지 국면전환 위해 뭐든 해야. 친윤까지. 여기서 말하는 친윤은 누군지 직접 들어보시죠. 대통령실은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야 합니다. 국면 전환을 위해서는 뭐든지 해야 할 때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강력한 조치를 해야 할지 모릅니다. 지금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시기라고 봅니다. 네, 김재원 최고위원 친윤으로 분류가 되는 지금 최고위원이죠. 그런데 지금 뭐든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조선일보 사면입니다. 원로 친윤들도 쇄신 요구, 윤 회견 시점 앞당겨. 친윤뿐만이 아니라 사실 어제 말해 그 전날에도 원로, 상인고문단 다들 이렇게 3, 4, 5 다 만났었죠. 만나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모습도 같이 보고 오시죠. 당정 화합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당정 화합에 모두가 다 좀 신경 써라 하는 그런 얘기를 했고요. 대통령과 당이 힘을 합쳐서 구국의 노력을 해달라. 우리 삼선 의원들도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아주 엄중함을 같이 인식을 같이 공유하고 있고 우리 당과 또 대통령실에 좀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들의 다시 눈높이에 맞춰갖고 다시 한번 저희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고요. 네. 지금 일단 뭐 친윤, 친한 이런 거 가리지 않고 지금 여권에서 다들 뭔가 그래도 지금 해야 됩니다. 쇄신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는 얘기가 올라갔기 때문이 아니겠느냐라는 게 지금 오늘자 이제 조간에 뭐 지금 기사에서 지금 약간 느껴지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윤주진 위원님, 아까 말씀이 이렇게 결단을 한 게 윤 대통령 어떤 스타일상 쭉 하나로 밀고 가다가 결단 바꿔 해서 나오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이전에 어제 뭐 삼선 의원들 모임도 있었고 하지만 그 전날에 또 뭐 정의화 전 국회의장을 포함해서 다른 이 원로들이 또 모인 것도 있었고요. 계속 뭔가 이슈가 있었고 얘기가 있긴 있었었거든요. 이런 게 어제 저녁쯤에 누군가가 전달하는 메신저, 또 중요한 메신저가 또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추측도 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마 시정연설 불참이 이렇게까지 큰 파장을 가져올까? 저는 그 생각을 못했을 거라고 봐요. 이 정도까지 크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다. 왜냐하면 이 대통령실, 옛날에 청와대였죠. 이 구중궁궐 속에 참모들 속에 갇혀 있으면 사실 그 참모들이 정말 매섭게 대통령을 질타하고 지적한다는 건 사실 쉽지 않아요. 그건 인사권자에게는 힘든 일이죠. 그 안에서 내가 시정연설을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경론이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근데 시정연설을 가야 된다는 주장도 있었겠지만 결과적으로 시정연설 정도는 총리가 대독을 해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다. 옛날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결론을 내렸을 텐데 어제 하루 종일 시정연설 불참을 두고 언론이 정말 계속해서 보도를 했고 특히 가장 중요한 조짐은 뭐냐면은 윤 대통령을 옹호하는 친윤에서도 시정연설 불참을 그렇게 강력하게 옹호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아쉬움은 계속 나온 겁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위기의식을 느꼈을 거예요. 그럼 내가 이렇게 간다면은
자칫 잘못하면 특검 재표결도 있지 않습니까? 11월에. 여러 가지 정치적 위기가 있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어제 윤 대통령 특유의 스타일상 네. 본인이 본인이 평상시에 믿고 의지하는 여러 중진 원로나 이런 분들께 전화를 쭉 좀 돌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전화를 해서 내가 지금 이런데 어떠냐. 아마 다들 빨리 나서셔야 됩니다. 빨리 결자 해지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충언을 듣고 대통령이 그제서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 나름대로 저희 상상입니다만 네. 그동안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때 좀 아마 신빙성 있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추측이지만 추측컨대 그런 일들이 있고 그래서 윤 대통령의 결단까지 갔었던 게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 어쨌거나 한다고 발표를 했죠.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근데 일단 한다고 했으면 윤 쇄신 압박에 7일 회견 한반 발표 한다고 했으면 뭐가 중요하냐? 김 여사 명태균 의혹 설명이 관건이다. 기자회견을 할 때 하는 것까지는 오케이. 그럼 하면서 어떤 내용을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하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의혹이 해소가 될 수 있을 것이냐라는 얘기를 지금 이 조간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관련해서 그동안 대통령실에 관련한 의혹들에 대한 해명이 있었죠. 그거 잠깐 듣고 올까요? 대통령은 매몰차게 명태균 씨를 끊었지만 가족인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는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남편 몰래 명태균 씨를 달래고 좋게 얘기해서 선거를 끝까지 끌고 가고 싶은 게 가족의 심리 상태 아닙니까? 본질은 뭐냐? 본질은 명태균 씨의 조력을 중간에 끊었다는 것이고 사실 매몰차게 끊으셨다고 합니다. 수 없다는 앞으로 말씀이시죠? 나한테도 전화하지 말고 집사람한테도 전화하지 마. 그리고 딱 끊은 거예요. 그러다가 취임식 전날에 전화가 와서 축하한다는 전화를 받은 겁니다. 말씀해 주시고요. 네, 정진석 실장 운영위에 나와서 얘기를 했었던 바가 있죠. 매정하게 매섭게 딱 끊어냈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서영수 대변인 네. 사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후에 또 통화를 했다라는 물론 명태균 씨 혼자의 주장이긴 합니다. 혼자 네. 발언이긴 합니다만 네. 어쨌거나 그런 게 나와서 맞는 거야라는 얘기가 또 있긴 있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혹 7일 날 해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해소가 될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없다. 뭐 과정을 너무 보면 단언적으로 결과를 얘기하시는 거 예측할 수 아니에요? 있죠. 왜 그러냐면 계속해서 뭐 유진 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 스타일 얘기하잖아요. 네. 그 스타일이 해결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문제를 크게 만들죠. 봐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7일날 회견 자체는 다른 친윤이나 옆에서의 어떤 조언보다는 저는 한남동의 조언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김 여사 명태균 씨에 대한 의혹 자체 대수비 회의에서 그 말했잖아요. 정치 공세에 휘둘리지 마라. 이 자체를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아요. 정진석 비서실장 얘기 들었잖아요. 이건 정치 공세다. 그냥 가족들끼리 뭔가를 잘해보려고 했는데 이걸 정치적으로 민주당이 비하하고 있는 것이다. 이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정치적, 상식적, 법적 책임 없다. 이 얘기를 저는 설명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결국에는 화를 더 키우는 기자회견인데 7일날 회견은 그겁니다. 시정연설에 대한 부분의 부담은 분명히 있었어요. 꼭 소 읽고 외양간 고치는 대통령이다. 저는 그 스타일을 고치지 않으면 저는 국민들한테 영원히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고 보고요. 7일날 기대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혹평을 지금 하셨습니다. 일단 글쎄 이거 의혹 해소 안 될 겁니다. 아까 첫 번째 문장이었었어요. 왜냐하면 윤 대통령이 얘기를 하면 오히려 논란이 더 커질 겁니다. 내가 볼 때는 윤 대통령 스타일상 그럴 것 같아요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윤주진 위원님. 예. 아까 윤 대통령의 스타일에 비춰봐서 이랬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스타일상 아닐 것 같다라고 또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우리 서 대변인님이 기대하는 국민이 없을 거라고 하셨는데 여기 네. 기대하는 국민이 한 명 있고요. 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은 아마 명태균 씨와의 의혹 문제에 있어서는 본인이 떳떳할 거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본인이 법조인 출신이고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유사한 어떤 사건에 수사를 했기 때문에 어떤 공천의 대가성 거래든지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명태균 씨와 소통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저는 그래서 물론 이번 기자회견에서 절대로 윤 대통령이 하셔는 안 되는 두 가지 말이 있어요. 뭐뭐 했지만,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내가 노력했지만, 난 이러려고 했지만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되고 두 번째는 홍보 부족, 그동안 홍보가 부족했다. 국민들에게 공감을 얻지 못했다.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 저는 이날 기자들이 매섭게 질문할 거거든요. 명태균 씨 언제 만났냐? 무슨 논의를 했냐? 언제부터 연락을 안 했냐?
그럼 김건희 여사는 왜 계속 연락했느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비교적 윤석열 대통령은 명쾌하게 답을 할 수 있는 본인의 자신감이 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날 그러한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 국민들이 아 이래서 이렇게 된 거였구나. 아 이런 부분은 좀 이상하지만 이런 부분은 좀 오해가 있었구나. 저는 이 정도만이라도 한다면 상당히 대통령 국정 동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다 봅니다. 네. 지금 사실 지금 서영주 대변인께서 손을 살짝 또 드셨어요. 네. 잠깐만요. 네. 왜냐하면 아마 이 말씀을 하시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드는데 사실 윤 대통령이 그 이전에 뭐 김 여사 관련한 어떤 논란이나 의혹들에 대해서 해명을 했었던 적이 있죠. 그때 윤 대통령의 발언을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어느 누구한테도 이렇게 박절하게 대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좀 그거를 매정하게 좀 끊지 못한 것이 좀 어떤 문제라는 문제고 좀 아쉽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제 아내의 그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들께 걱정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이전에 김 여사 의혹 혹은 논란 관련해서 얘기를 했었던 그런 부분들이었죠. 뭐 기자회견 때, 뭐 이렇게 신년 기자회견 때 했었던 얘기들인데 서영주 대변인님, 네. 저 얘기하시렸던 거 아니었나 싶어요. 네, 맞습니다. 이거 제가 여러 가지로 이제 취재를 해본 결과 네. 대통령이 이 7일날 회견을 결정하는 사안에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러 가지의 논의도 있었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취재 승에서. 결과입니까? 네, 뭐 여러 가지 정보를 취합한 결과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국민들이 기대를 안 했다고 제가 단호하게 얘기했던 것들은 박절하지 못해서 현명하지 못한 처사 이 수준보다는 조금 더 앞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결과를 적어서 나올 것인데 이게 국민들 눈높이는 안 맞는 결정일 거예요. 제가 아마 이럴 공산이 커요. 여러 가지 종합하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영부인 활동의 잠정 중단 정도를 국민들한테 얘기할 공산이 큽니다. 다만 그 이유가 명태균 씨나 국정 개입이나 공천 개입으로 인한 게 아니라 아마 몸이 안 좋아서 영부인이 더 이상 영부인 활동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라는 설명을 덧붙여서 아마 영부인의 뭐 잠정 중단을 통해서 이 사태를 좀 넘어가 보려는 어떤 그런 논의들이 급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냐라고 좀 보이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그걸 바라지 않죠. 뭐냐면 영부인이라 하더라도 국민들과 똑같이 책임져야 될 일은 사법적인 처리, 법적 책임, 정치적 책임이 해야 될 것이고 김건희 여사가 본인의 문제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남편인 대통령이 대리사과를 해야 되죠. 저는 그런 부분도 해결이 안 되면 7일 날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할 것이다. 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서영주 대변인께서는 이제 자체 정보 취합이에요. 자체 취재에 따르면 아마도라는 말씀이신 건데 뭐 좀 이렇게 좀 두루뭉술하게 대략적인 김 여사를 대신해서의 어떤 사과 정도 할 텐데 그걸로 민심이 다독여지지 않을 거다, 의혹이 해소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자체 취재 결과를 포함한 생각을 또 말씀해 주셨는데 오는 7일이죠. 네, 7일 날 윤 대통령이 얼마나 의혹을 확실하게 해소를 해소를 할 수 있을 것이냐 여부가 아마도 논란이 더 커질지 잦아들지 여부에 가늠자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다음 키워드 가볼까요? 간만에입니다. 간만에 기사 같이 보시죠. 민주당 정체성 훼손 비판에도 이재명 금투세 폐지입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 아침 회의에서 금투세 폐지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직접 들어보시죠.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또 여기에 투자하고 또 주식시장에 기대고 있는 1,500만 주식 투자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아쉽지만 정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습니다. 네, 아쉽지만 정부 여당이 얘기하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근데 서영주 대변인님, 네.
이게 민주당 내부에선 사실 금투세 폐지가 굉장히 뜨거운 감자였었거든요. 집을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고 약간 애매한 근데 또 중요하긴 중요한 사안이었는데 내부적으로 의견이 막 갈리고 있었는데 어쨌거나 어제 결단을 내렸습니다. 결단을 내린 배경, 타이밍, 시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타이밍 시기는 뭐 각자 시각에 따라 다를 거예요. 네. 이게 빨랐다 아니면 좀 늦었다라고 할 것인데 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빠른 결정이라고 볼 수 있죠. 왜 그러냐면 이 금투세에 관련된 폐지의 결정 자체는 결국에는 민주당이 오랫동안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소득 있는 곳에 네. 세금이 있어야 된다라는 게 하나의 기조였어요. 근데 그 기조를 뒤집고 지금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금투세 폐지로 결정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통 유예 정도라면 민주당의 안에서 갑론을박이 있을지언정 그래도 지금 현재의 시장 상황을 봐서는 유예 정도를 가면서 한번 논의를 해봅시다 라고 하면 당도 설득이 될 텐데 네. 아마 이재명 대표가 이걸 폐지로 가는 것들이 훨씬 더 분명한 메시지 같다라고 결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제 개인적으로는 시장 상황을 봤을 때 잘한 결정 같고요. 이게 상황이 변하면 언제든지 예전 어떤 기조가 변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는 좀 고심 끝에 좀 좋은 어떤 반응을 얻을 수 있는 결단 같습니다. 네. 지금의 주식시장이나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했었을 때 그런 걸 좀 고려를 했을 때 이재명 대표도 민생을 위해서 결단을 내린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인데 네.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기사에서는 민주당 정체성 훼손 비판에도 이재명 금투세 폐지라고 지금 나와요. 윤주진 위원님. 예. 제가 아는 또 이제 여권 분들은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여권이 지금 정신 없으니까 예. 지금 뭔가 틈을 파고든 거 아니야?라는 취지의 말씀하시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대표의 대권에 대한 상당한 권력 의지죠. 그러니까 과거에 보면 이 정체성 훼손 비판이라는 말이 나온 사람들이 네. 대부분 이제 그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엄청난 변신을 꾀했던 과거 사례와 비면 뭐 멀리 봤을 때는 김대중 전 대통령은 본인을 온건 보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DJP 연합을 했죠. 네. 자신을 탄압했던 군부 출신의 임사와 DJP 연합을 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경제 민주화로 2012년 선거를 이끌었죠. 저는 이재명 대표를 이재명 대표의 평소 기본소득이라든지 여러 가지 포퓰리즘적인 정책들이 많았습니다만 네. 이렇게 금투세를 유예가 아니라 아예 폐지로 가버린 것은 저는 이재명 대표의 상당한 뭔가 결단력 그리고 또 본인의 대권을 향한 의지 이러한 것들이 엿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것을 보면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라든지 여러 보수 주자들이 정말 위기의식을 느껴야 된다. 과연 이재명만큼의 결단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가? 저는 지금 이런 국면을 좀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어떤 대권 의지의 측면에서도 확실한 결단이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윤주진 의원님 말씀하신 데 옆에서 소영주 대변인은 만족스러운 얼굴로 지금 자 이제 듣고 계셨는데 근데 지금 제목이 이렇죠. 민주당 정체성 훼손 비판에도라는 제목이 붙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내부에서도 사실 많은 논란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왜? 내부에선 이거 정체성 훼손하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있는 거죠. 관련해서 조국 혁신당이 어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서민들의 삶이 궁지에 몰려 있습니다. 이럴 때 재정의 역할이 중요한데 제1야당 대표가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세금 깎아주는 일에 동참하면 민생은 누가 지킨다는 말입니까? 모든 결정은 일부 반대자들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프레지덴셜한 것 아니겠습니까? 금투세 폐지는 깊은 고민은 없이 눈앞의 표만 바라본 결정입니다. 금투세 폐지는 우리 국민의힘이 여름부터 굉장히 강조해서 집요하게 주장해왔던 민생 정책 중 하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늦었지만 금투세의 완전한 폐지에 동참하기로 한 것을 환영합니다. 결국 이런 민생에는 여야 진영이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합리적인 판단을 해주신 것 같아서 오랜만에 어떤 정치가 작동한 것이 아닌가 하는 자평을 해보기도 합니다. 네, 저희가 지금 조국 혁신당 그리고 국민의힘 양쪽 얘기를 다 들어봤습니다. 일단 한동훈 대표는
환영합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환영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조국 혁신당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자본이득에 눈 감았어요. 이런 프레지덴셜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서영주 대변인. 네. 사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제1야당이기 때문에 야권 전체를 어느 정도 좀 이끌고 가야 되는 뭐 그런 부분도 있을 텐데 당 내부에서도 사실 얘기가 좀 달랐습니다만 네. 다른 야당들도 굉장히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당 내부에서도 조국 혁신당 같은 이유로 이거는 금투세를 폐지해서는 안 된다. 이건 유지를 하거나 아니면 유예를 하거나까지만 네. 얘기가 있었던 것인데 아마 조국 혁신당은 같은 진보 진영에 있다 하더라도 민주당 특히나 문재인 정부에서 활동했던 분들로 추측이 됐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금투세에 대한 폐지 부분들은 굉장히 어떤 그 기조에 큰 상실감을 느낄 거예요. 그래서 자본이득에 눈 감았다고 이쪽 측면에서 보면 맞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소수의 어떤 개미 투자자들이 피해를 직접적으로 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 금투세가 모든 이 개미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듯한 이런 논리에서 결국엔 이득을 보는 사람은 돈 많은 사람들이거든요. 금투세가 폐지되면. 그런데 이런 부분에 밀려서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 폐지를 했다. 아쉽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금투세 폐지가 결국에는 그 시장 상황을 좀 좋게 만들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폐지해달라라는 요청이 많았어요. 그래서 민주당의 정체성도 있었겠지만 당의 정체성보다 국민과 민생이 먼저지 않을까라는 어떤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제 저는 우려스러운 게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이 이 부분을 가지고 작은 균열 같으나 네. 저는 큰 균열로도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작은 균열 같지만 큰 균열로도 이어질 수 있다. 왜냐하면 금투세와 같은 포인트들이 다른 곳곳에 있기 때문이다라는 말로 지금 이해를 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이번 대담의 주제 이 키워드가 간만에였죠. 간만에 여야가 뜻을 모았습니다. 간만에. 이런 기쁜 소식들 간만에 말고 역시나 이번에도 라는 키워드로 좀 다룰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네요. 제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